HD 현대마린솔루션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2회전이고 PBR은 25.05 상태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소로 477번지 정자동에 있네요. 홈페이지 방문해 봤고요. 신조 인도 이후 선박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마린 솔루션 프로바이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박 부품 서비스의 공급, HD 현대그룹 건조 선박의 유무상 보증 대행으로 구성되는 AM 애프터 마켓의 솔루션, 인도 선박 출항유 공급 및 운항 연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확보 채널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벙커링,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주 선사의 요구에 맞춰 턴키 방식으로 개조 공사를 수행하는 친환경 솔루션, 전동화를 비롯하여 스마트십 및 자율운항, 디지털 플랫폼 등 선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는 디지털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연결 매출액 1분기 AM 애프터 마켓 솔루션에서 2623억 원, 벙커링에서 2632억 원, 친환경 솔루션에서 226억 원, 디지털 솔루션에서 264억 원, 토탈 연결 매출액이 5,746억 원 공시를 했습니다. 주가는 20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6.6%밖에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PBR로는 25.05 상태로 125%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지분율은 HD 현대가 55.32%, 글로벌 베셀 솔루션즈가 9.99%, 국민연금이 6.78%, GIC라는 데가 6.4%, 외국인이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로는 29.45%, 여기에 글로벌 베셀 솔루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GIC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메릴린치 UBS가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3,711억 원,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6%가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1.5%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그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판매 운영 경비 1.9%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26으로 0.06입니다. 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 약간 서비스 성격이 많죠. 이렇게 2가 넘어가는 100원을 투자했다면 226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현금이 226원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808억 원, 2.9%, 3%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재고 회전율은 약 5.2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전년도보다는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원가육의 손익으로는 거꾸로 매출 원가가 매출 증가율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808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매출원가가 왜 줄었냐? 그 재고가 증가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상품 제공품 합쳐서 그 2,127억 원, 연초보다 크게 변동은 없네요. 2,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1억 5,300만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그건 앞서 재고가 증가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증가가 안 했다면은 수주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율은 거의 제로다 하면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겁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53억 9,8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면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이 아니고 2번이 되겠습니다. AB를 합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263억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9% 줄였습니다. 이 운영경비 640억에서 판매관리비 142억 5,800만 원을 뺀 497억 4,700만 원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18%로 떨어졌고 재료 비율은 82%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감액 검증. 1번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과 제공품만입니다. 2,100만 원 증가했는데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 5,398억 원이면 그 갭이 53억 7,700만 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BWC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38억 6,6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전년도에는 117억 8,7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마치 비밀의 숲 같기 합니다. 이 금액이 갭2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어떠한 증거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까지도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뭔가 가공의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 재고는 크게 증가한 게 없는데 재고가 5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하면은 원가 회계에는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가 되는 그런 마녀 같은 로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 흐름 기준으로 동일한 갭인 경우가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분명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올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재고 증가액이 2,100만 원밖에 되질 않고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은 됩니다.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81억 5,400만 원 집행이 돼서 13.3%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583명으로 4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연간 연봉은 1억 2,4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12.5로 7.7% 내려갔는데 노동 분배율은 거꾸로 12.5%를 더 상승시켜 줬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올려줬다는 얘기죠.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외주 용역비를 31.7% 줄였습니다. 아마 그 운영경비 줄인 거에서는 외주 용역비를 좀 많이 줄이고 자신들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연간 회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슬럼프율도 내려갑니다. 이 동일 방향이면 일단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 1.5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 1.2회전, 지급 속도는 전년 1분기보다는 크게 떨어졌네요. 그러나 현금 버퍼율은 널널히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빨리 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렇게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매입 채무는 돈을 늦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유지보수용 그 기자재, 그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이런 거가 되겠죠.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22.5%로 0.4%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출연과는 모순된 반증, 입증 출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원재료가, 근데 이 회사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 원재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잘 쓰질 않을 것 같아요. 비철금속류가 대부분인데 원유가 있습니다만 20.1% 상승했습니다.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신조 선박의 인도 후 약 25년에서 30년의 사용 연령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취급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프로젝트별 독립성이 매우 강하여 일원화된 가격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제품 가격 산출이 곤란하여 동 항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재고자산의 대부분이 상품인데 상품 매입 가격 및 공급 가격 알려줄 수 있지 않냐. 원재료만 얘기하고 제품 가격인데, 그러면은 그 수입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상품 가격이라도 좀 알려주면 어디가 덧나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이걸 입증하려면은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은 하락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만 공시를 했죠. 비철금속 가격만. 수주 판매가는 비공시입니다. 입증 불가합니다. 상품 공급 가격이라도 좀 알려주면은 좀 나름대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입증은 되지 않겠냐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입증이 불가합니다. 입증 불가면은 다시 분식회계 개연성으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전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3% 정도 올라갔으면은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과 영업이익 합쳐서 슬럼프율로 나누면은 1조 4,845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퀄리티를 높은 예측을 더 추진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을 했다면 실제 결과의 갭은 2.3%, 제가 좀 적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뭐 단순하게 뭐 계산하는 겁니다만은 1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매출이 일어난다. 계절적 수요는 크게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면은 그냥 나름대로 예측은 나름대로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좀 유연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보면은 올해는 5.3월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5.4월이었습니다. 약 0.1개월, 그러면 한 3일 정도 앞당겨서 손익분기점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5.35를 넘어서 5월 초순을 넘어서는 나머지는 계속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재료비만 빼면은 운영비용비는 5월 달에 다 연간분을 다 썼고, 그 다음부터 파는 거는 재료비,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버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그냥 300% 그냥 잡고요. 그러면은 그 계약이 1조 4,800만 원, 아니 800억 원, 이러면은 영업이익이 3,800, 3,185억 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 달성 시기도 12개월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뭐 운영 경비 이런 걸 조정한 게 없기 때문에 변동 손익분기점은 그대로 5.3개월 그냥 가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자,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보자, 5.9%, 그러면은 이게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을 저는 그 상징적으로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그 합니다. 그러면은 1조 5,679억 원을 하면은 영업이익은 318억 5천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재고자산의 증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원가회계 총 제조비용과 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산출하는데, 재고의 증감이 없다면 총 제조비용이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1조 5천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원가회계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사고방식으로 요거를 하나의 무슨 납품 단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재료비가 93만 원 들어가고 가공비가 20만 원 조금씩 이렇게 부풀립니다, 영업은. 그리고 판매관리비 5만 7천 원, 합계가 118만 7천 원, 뭐 톤당 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리고 영업이익 32만 5천 원, 이래서 그 선사한테 톤당 유지보수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151만 2천 원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루프 쪽에서는 148만 원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게 합리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30만 원 넘게 계획했던 게 약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스루프시 매출 노력을 해서 다시 100만 원 돈으로 돌아가면은 1조 5,679억 원을 하게 될 경우에 매출원가율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은 3,178억 원을 버는 것으로. 근데 영업이익이 의외로 크게, 재고는 여태 추가 매출에 의해서는 상품이 더 나가고 원재료도 어, 더 나간다고 보고 또 구매를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48만 원의 톤당 계약을 했을 때 스루폿은 31만 5,500원, 5,500원,
재고 감소 시에는 21,577억 원, 영업이익이 적게 나고요. 어, 뭐 재고 증감이 없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가공 비율만큼. 그래서 추가 매출할 때는 재고가 감소하는 기준으로 해서는 스르폿은 35만 원 돈인데 원가 회계는 31만 7천 원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요 위에 제목을 바꿨는데요. 이게 원래 취지는 과잉 생산에 덤핑하지 말자는 건데 애프터 서비스 성격의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크게 해당은 되지 않는 겁니다. 요것은 그 ESG를 그 스루풋 회계로 표현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글로벌 금융 세력이 원가 회계를 그 코리아 회계로 하면은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해 가지고 왜냐 이런 얘기를 왜 스루풋 회계를 제가 코리아 회계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학습을 하다 보니까 복식 회계를 고려 상인, 고려 개성 상인들이 유럽에 가르쳐 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스루풋 회계를 코리아 회계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명명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